예, 오늘은 불곰과 드라큘라와 네피림의 땅 루마니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루마니아 지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가르파티아 산맥이라고 굉장히 거대한 이제 스콕 산맥 이제 그 조산 운동을 해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것도 이제 전부 다 가르파티아 산맥인데 특별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알프스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마니아가 왜 유명하냐면 바로 불곰. 유럽에서 불곰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불곰을 보면 불곰도 있고 흑곰도 있고 이제 우리가 백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곰의 종류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동물의 분포, 동물 지리학, 동물의 분포를 보고서 이제 창세기를 좀 연구하는 게 제 약간 이제 주된 관심 분야인데 이게 동물하고 사람의 어떤 문화와 역사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에서 원래 유럽에는 사자가 없었죠. 아주 옛날에는 사자가 있었죠. 동굴 사자라든가 유럽 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사자나 아시아 사자가 좀 다르죠. 그런데 역사시대 이후에는 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곰이 사람처럼 직립도 하고 그랬죠.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힘과 크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곰을 섬겼죠. 곰을. 우리나라도 보면 호랑이와 곰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데 이 곰의 어떤 문화사, 동물 위계로 본 서양 문화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곰을 섬기다가 나중에 중세 때 교회의 영향으로 카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섬기던 그 사자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물의 왕이 유럽에서는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으로 곰이 이제 점차 왕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고대에는 왕족의 문양이 곰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사자 문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곰이. 이제는 이제 곰을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애완동물처럼, 그러니까 뭐죠? 테디베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인간의 문화사와 이제 곰의 어떤 지리적인 분포라든가 이런 그다음 시대적인 어떤 그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걸 보다 보면 서양에서는 이제 루마니아, 이 카르파티아 산맥의 불곰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불곰의 한 60 몇 퍼센트가 전부 다 여기도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하냐면 어찌됐건 이제 네피림 때문에 하는 건데 루마니아는 원래 곰으로 유명한 땅이죠. 그래서 이 불곰, 흑곰 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 구대륙의 불곰과 신대륙의 불곰을 어떻게 비교하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논증을 하려면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이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중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네피림의 땅, 네피림까지도 이제 같이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와 그 문화사, 인간의 문화사를 연결짓는 책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보면 이제 지금은 코끼리가 없지만 옛날에 은나라, 삼나라 때는 코끼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근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끼리가 없죠. 그렇죠. 중국 코끼리가 아시아 코끼리의 한 아종이죠. 지금은 뭐 인도 코끼리, 수마트라 코끼리 이 정도밖에 없죠. 차이나, 중국 코끼리가 없죠. 멸종됐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 곰이라는 게 그 유럽에서는 이제 원래 자기네가 볼 수 없는 사자보다 추앙받고 짐승의 왕으로서 동물의 왕으로서 이제 숭배받던 동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처럼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던 동물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곰인간 베르세르크가 베어울프 늑대인간보다 더
무서운 무서운 캐릭터였죠.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이런 데 나오는 건데 넘어가고 어찌됐건 서양에서 유럽에서 곰의 그 문화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루마니아다. 그래서 요 산맥 따라서 그 가르파티아 곰이 불곰 중에 아주 유명한 곰이죠. 유럽의 불곰의 대표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또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루마니아 군이 이제 이 지역을 그 루마니아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루마니아 군이죠.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루마니아 군이 아니고 이제 어디입니까? 소련군, 레드 아미, 적군이죠. 루마니아에 있었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나치독이라고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진주했죠. 나중에 루마니아가 이제 그 독립을 차지하긴 하지, 독립을 이제 쟁취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소련군이 들어가죠. 그렇죠? 소련 적군이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바로 나치 독일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스만 투르크, 터키군과 러시아군. 그러니까 이제 적군 말고 러시아의 적군 말고 소련군, 소비에트 레드 아미가 아니라 뭐죠?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의 백군들이 이 지역을 또 이제 차지하려고 싸우죠. 누구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제정 러시아의 군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라는 건데 투르크가 원래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외국말로 하면 이제 오토만 제국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옛날로 올라가면 이제 총도 없죠. 이러한 이제 얘네들이 무시무시한 군대죠.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이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왈라키아, 그렇죠. 이 땅을 뺏어오죠.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블라드 드라큘이죠. 그렇죠. 이 영주가 이 땅을 차지하죠. 근데 얘가 워낙 잔인해갖고 드라큘라의 소재가 된 거죠. 이게 드라큘라 성이죠.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을 잡으면 이렇게 나무 창에다 찍어갖고 땅에다 꽂아놓는답니다.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드라큘라의 소재가 됐죠. 근데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스만 투르크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2세기에 그 무시무시한 몽고군이 여기 이제 킵차칸국으로 차지하고 있었죠. 몽고군이 제일 무섭죠. 그 다음에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로마 제국. 물론 이제 중간에 무슨 동고트족, 무슨 족 나오죠. 게르만족. 근데 그건 넘어가고 그런 게르만족을 넘어가서 로마, 그렇죠. 로마의 이제 북동부 경제 지역이죠. 여기 다키아라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죠. 로마군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군이 이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루마니아 지역이 불곰과 드라큘라와 뭐죠? 군인들의 땅이죠. 근데 이 군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루마니아군, 소련군, 소비에트 레드아미, 그 다음에 이제 나치 독일,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제정 러시아의 백군이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오스만 투르크 군대, 더 옛날로 올라가면 이제 왈라키아의 군대가 나오죠. 블라드 드라큘의 군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몽고군이 나오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게르만족이 나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군. 로마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이제 그 지역, 타키아 지역, 그 지역의 이제 혼혈인들이죠. 그런데 역사 시대는 이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마케도니아군이 지나갔죠. 그렇지만 아주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게 요즘 밝혀졌죠. 바로 네피림 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불곰과
드라큘라와 네피림의 땅, 군인들의 땅이죠. 루마니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발견된 이제 그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네피림의 지하시설이 있었다. 부세지산에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피림의 군대가 있었다. 그러면 뭐 몽고군이라든가 로마군이라든가 왈라키아의 군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투르크 군대, 나치 독일, 러시아 뭐 어딥니까? 소련의 적군, 레드아미 얘네들 다 잽도 안 되죠. 진짜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네피림 군대의 땅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올렸던 루마니아의 비밀, 땅의 비밀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영재님 특집 기념으로 그동안 한 내용이 총 정리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 일루미나티가 은폐한 루마니아 부세치산의 네피림 거인 지하시설과 루마니아 공산정부가 은폐한 부저우산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하고 지하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거인에 대한 생생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뭐 구글링은 엄청 열심히 해서 다 찾아냈는데, 이번 판이 거의 최종판에 가까울 정도로 완결판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주 생생한 사진이 있죠. 그쵸? 우리가 이런 생생한 사진을 많이 입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뭔가 그런 사진들이 못 나오게 하는 압력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 이제 제가 이제 소스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4개를 다 총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제 사진이죠. 성경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지금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고 또 더 은폐하고 조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즘 어떤 책이 많이 나오냐면 거인 자료가 그렇게 많았고 계속 발굴돼도 없어지니까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책들을 계속 써요. 고대에 이 거인 인종을 왜 다 없앴냐. 이거 다 요즘 나온 책들이에요. Suppressed Evidence죠. 계속 자료들을 억압하고 은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고대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베링해협을 거쳐간 인디안이 처음이 아니라 인디안의 전설을 보면 거인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 북남미, 중남미 공통으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인디안들도 그 얘기를 해버리고 에스키모도 그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책이. 계속. 그래서 고대의 신이라는 것들이 바로 고대의 이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가진 네피림 거인들.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도 있지만 동물의 모양을 띈 애들도 있고 디폼, 이상하게 생긴 애들도 있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여러 민족이 있듯이 거인도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세대가 있고 종류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게 요즘 조금씩 밝혀지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사건은 굉장히 이제 총정리 완결판에 가까운 얘기다. 다크나이트 세틀라이트하고도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츠 짐먼만 이런 분들이 계속 고대의 거인의 얘기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안 믿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고대의 외계인설을 주장하죠. 에리 폰 다니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레이엄 행콕 이런 사람들 자꾸 외계에서 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홍수전에 거인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나오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발달했고 도대체 어느 정도 문명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서 얘네들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책들이에요. 책이 한두 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에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응? 근데 루마니아에서 거인의 화석이 제일 많이 발굴된답니다.
유골이. 그런데 그것이 매시브 커버. 굉장히 은폐가 일어나고, 굉장한 은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 요거는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무슨 건국신화라든가 이런데 항상 거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루마니아하고 북유럽의 노르만족 얘기가 제일 좀 생생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께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네피림 지하시설, 부세지산에서 나온 지하시설하고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이 루마니아의 거인 전설을 정리해낸 얘기예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얘기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이제 뭔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마니아에는 거인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거인의 유골을 발견한 사람, 발굴한 일꾼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보가. 근데 그거를 매시브 커버, 그러니까 그냥 거국적으로 이걸 막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시브 커버 오브 자이언트 인 루마니아인데, 제가 이거를 갖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5가족이 살았대요. 거인족 중에 5가족이 살았는데, 이게 루마니아 전설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 전설에 뭔가 일말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역사적 진실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루마니아 땅에 5가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지도를 먼저 봅시다. 여기 나오죠. 자, 제가 동물 연구를 많이 해서 동물 지리학을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여기가 이제, 이 터키 지방으로 넘어가죠. 여기 습곡 산맥들이 잔뜩 있고,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쪽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를 특히 이제 루마니아에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루마니아 알프스를 갖다가 이제, 트랜실바니아 알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쪽을 트랜실바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이쪽을 왈라키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왈라키아가 뭐냐면, 블라드 드라큘 황제. 드라큘라 전설이, 실체 인물이 여기 있었던 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고지대가 헝가리랑 연결이 되죠. 헝가리하고. 몽고족이 여기 넘어왔죠. 그렇죠?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가르파티아 산맥이 동가르파티아 산맥, 남가르파티아, 서가르파티아, 그래서 여기에 약간 고지대 분지, 여기가 바로 트랜실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불곰 아시죠? 흑곰, 불곰 있을 때. 불곰 중에 가장 큰 놈 중에 하나인 이제 가르파티아 불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의 호랑이라고, 그러니까 호랑이 중에 굉장히 큰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여기 산다. 제가 옛날에 동물지리학 연구할 때 그런 걸 많이 봐서 이거 좀 아는데, 지금은 이제 현생 동물들보다 훨씬 과거에 사람하고 유사한 이상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인의 문명이 있었다. 즉, 사람하고 동물이 비슷해질 때는 반드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부세지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확대해보면 부세지 내셔널 파크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이상한 인공물인지 이게 풍화 침식된 건지 이상한 스핑크스 모양의 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버섯 모양의 돌이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라산 백록담처럼 관광지였는데 2003년에 뭔가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이 부세지산에서 조금 떨어지면 부저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인데 여기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지하로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거인의 본거지가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시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하시설에 들어갔을 때 많은 엄청난 하이테크, 아주 에인션트 하이테크, 고대의 아주 첨단 기술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대 과학기술은 잽도 안 되는 엄청난 기술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구조는 알겠죠? 루마니아 수도가 부쿠레스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부세지산에서 2002년 3년도에 네피림 거인들이 만든 거대한 첨단 지하시설이 발견되었고 훨씬 이전에 그 어디에요? 여기 부저우에서 산이 피라미드예요. 산 자체가.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차우세스쿠 공산정부에서 은폐했습니다. 차우세스쿠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전에는 뭐냐? 여기에 거인의 유골이 엄청 많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그거는 막 뭐 30년대, 40년대에 발굴했던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 자체에 거인의 전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의 신화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구나. 그러면 요거구나. 자, 아까 그걸 봐야 되겠네. 미안해요. 잠깐만.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부세지산의 거인의 지하시설, 하이테크 지하시설이나 부저우산의 피라미드랑 상관없이 거인의 그 목격담에 대한 얘기만 지금 어떤 분이 연구를 한 거야. 어떤 여류학자가.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신화를 보면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오가족이었답니다. 오가 거인족인데 얘네들은 디폼드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인데 인간형 거인인데 굉장히 괴물처럼 생겼다가 이놈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이 오가족하고 살다가 이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거인이 누구냐면 얘인데 얘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노박이라는 거인이 왔답니다. 얘는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지인 중에 이오니타 플로리아라는 사람이 이 여류학자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가 그 로마 시대 때는 다키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고슬라비아 지역은 뭐라고 불렀어요? 트라키아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영국은 브르타니아, 그 다음에 프랑스는 갈리아,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유대는 유데아. 그래서 아자를 붙인단 말입니다. 키레나이카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로마 시대 지명이에요. 그리스를 갖다가 아가야라고, 성경이 아가야라고 나오죠. 그러면 루마니아가 이 당시에는 그 다키아라고 불렸는데 그 시대에 로마한테 덤볐던 나라가 이름이 뭐냐면 브레비스타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 브레비스타의 그 로마 시대 때 그 발견을 하다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인 브레비스타 국가, 조그만 나라죠. 소국의 다키아족이 이제 루마니아 족속인데,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실 때 그 부분에 그 조그만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뭐 BC 108년에 망했다듯이. 이때 그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조금 깊이 파보면, 거인의 유골이 왕창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이오니타 플로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여류학자한테 1947년에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고고학자들하고 같이 자기가 18살밖에 안 돼서 했는데 하루에 $10 정도 돈을 받고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빵 사 먹었다. 옥수수 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4피트를 파니까 한 1m 20 정도 파니까 갑자기 거인 유골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고학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중단! 하고서 일반 일꾼들 다 보내고 지뢰가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듣자니 그거 갖다가 트럭에 실어서 다 버렸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부세지 산에 있는 그 지하 하이테크 시설이나 부저우산에 있는 피라미드와 상관없이 루마니아에 이상하게 거인의 유골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 사람이 손을 안 댔으니까. 네? 근데 구대 중에서 희한하게 루마니아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저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저도 이제 건수 올려야 되니까 조금씩 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기서 왜 거인이 많이 나왔냐?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건 거인의 문명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현대하고 유추해서 보면.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부세지산 발굴을 얘기하면서 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여류학자가 얘기한 거 말고 루마니아에 희한하게 이 부세지산 발굴한 거를 목격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전혀 다른 쪽에 거인 발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인의 얘기가 이상하게 루마니아에 많다. 그게 루마니아의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에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실 루단이라는 사람이 보지오르라는 마을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어디에요? 스카이네이라는 마을에다가 이제 뭐예요? 애플추리. 그러니까 사과나무 과수원 5천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과수원을 만들려고 땅을 하다가 보니까 2.4m 거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그때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미스터 일리에 이쪽 루마니아 이쪽은 일리에스쿠 차우세스쿠 무슨 스쿠예요. 그래서 이게 일리에스쿠야. 일리에스쿠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거인의 무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자기가 판 것 중에 머리가 서양 호박만큼 큰 거인의 머리도 봤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봐요. 거인의 유골이 나오죠. 그 당시에 찍은 거죠. 이봐요. 나무가 요만해요. 나오죠. 이런 사진들이 루마니아 그 정보원에 많답니다. 루마니아 그 뭐예요. 거기에 많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미국과의 압력 때문에 조금씩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 녹화 되죠? 네, 근데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분명히 홍수 전후에 거인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호모,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모도 BC 400년에 지구에 한때 타이탄족이 있었다. 이게 단순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타이탄족이 있었나 보다. 성경에 얘기하는 네피림족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엄청난 힘과 지혜가 있어서 인간들 그동안 오래 살았죠. 수메르 신화에 보면 뭐 만년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일반 인간들한테 마치 데미가 신으로 숭배받았다. 그게 바로 서양 그러니까 그 뭐예요? 종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숭배. 성경에 얘기한 가증한 것들의 시작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노르만족에도 거인의 전설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르만이 뭐예요? 바이킹 애들 아닙니까? 걔네들은 그 거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요트나인데 원래 정확한 뜻은 거인이 아니라 디바우, 잡아먹는 자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거인에 대한 얘기가 노르만족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우리 이영자님이 그때 문헌 연구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문헌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총정리판이 점차 나오더라. 그래서 자 이게 히스토리 채널에 이제 더블 그 로우, 그러니까 뭐냐면 덴티션이라고 하는데 치아 하나하나는 투소라고 하지만 치아 전체 이게 뭐예요? 한 벌 28개죠. 한 벌 전체를 갖다 덴티션이라고 그래요. 치연이 두 개예요. 더블 덴티션이에요. 거인 중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가 2개짜리 거인이 파타고니아에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뜻이 바로 거인의 발이란 뜻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슈메이커 레비에섬 아시죠? 슈메이커 레비에섬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에섬이 어디에 부닥쳤어요? 목성에 부닥쳤죠.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내가 원래 천문학 하던 사람, 그쪽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 많이 알아요. 슈메이커 레비가 왜 유명해졌냐면 중세 독일의 성 중에 희한하게 성을 동시모 모양으로 만든 성이 있어. 그 도시가 있어. 시티가. 캐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세히 지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충돌 분화구였어. 노아우스 이전에 충돌한 분화구였는데 거기다가 마을을 건설하니까 동시모 모양으로 만든 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시대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선사시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 거죠. 한양이라는 이 서울도 어때요? 분지잖아요. 화강암 분지거든. 이것도 뭔가 지질학적 구조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질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우주에 의한 충돌,
별에 의한 뭐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지구에 있는 대격변에 의해서 인문지리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소설도 나오고 옛날 고전 소설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쭉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더 실체 있게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한 몇 년 전에 잭 더 슬레이어라는 영화에 보면, 잭과 콩나무라는 영화에 보면 실제로 머리 2개짜리 거인이 나와요. 걔네들이 아무 연구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애들이 연구를 하면서 살짝 넣어놓는 거지. 일루미나티의 허락하에서. 그죠? 네. 자, 그런데 그 책 중에 제일 대박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거인의 책 중에 제일 대박책이 바로 트랜실바니안 선라이즈, 트랜실바니안 문라이즈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라도 시나마하고 피터 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부세지산 그쪽에 이상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야. 큰 그림.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속작으로 문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피터 문인데, 여기에 부세지산에서 2002년도 3년도에 발견된 엄청난 하이테크 뭐라 그러죠? 지하시설의 발견이 나오죠. 미국 CIA, FBI, 로마 교황청, 일루미나티, 루마니아 정보원 다 총 동원돼갖고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에피소드를 쫙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톰 클랜시라는 사람이 뭐 CIA 영화도 만들고 뭐 미국 무슨 여러 가지 영화 만들었을 때 소설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세지산, 그러니까 부세지산이 어디냐면 동가르파티아 산맥하고 남가르파티아 산맥 만나는 그쪽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우리나라 태백산처럼. 거기에서 2002년도 3년도에 거인들이 만든, 근데 안 믿는 애들은 고대의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러지만 저는 분명히 네피림이 만들었다고 믿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 전설에 있던 얘기를 실제로 발굴을 했죠. 그래갖고 막 생생하게 소설처럼 써서 이 책을 썼더니 사람들이 읽고 나서 진짜 멋진 소설이네. 톰 클랜시의 밀리터리 스릴러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방송에 2009년에 나와서 이거 소설 아니고 다 실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다 실제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야, 루마니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 다 100%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르파티아 산맥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리카판하고 사우디아라비아판하고 인도판이 이쪽 유라시아판하고 부닥치면서 이게 스콕산맥 조산대가 생기죠. 근데 그거는 약간은 동일과정설에 의한 지나는 얘기고, 사실은 큰 소행성이 충돌한다든가 그러면 그 격변의 시간이 짧아져요. 계시록의 대환란도 대격변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 지표면이 새로워지고, 이러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뭐 에팔레치아 산맥이니 뭐니 이런 것도 오랜 동안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메이저 카타스트로피, 그러니까 대격변의 짧은 순간이 있었다는 어떤 격변의 흔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폰 다니켄 같은 애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의 격변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가르파티아 산에 있는 그 일부인 부세지 산악지대죠. 이 아주 유명한 아주 관광지랍니다. 이거 발견되기 전에. 근데 여기에 거인 전설이 많았대요. 이 근처 정도에. 근데 이게 이 산이죠. 근데 이 산에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산입니다. 여기에. 스핑크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옛날부터 그냥 풍화 침식됐겠지. 이런 거요. 잘 봐봐요. 근데 풍화 침식됐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흔적이 보이죠. 잘 봐요. 아예 러시버 마운틴처럼, 미국의 러시버 산처럼 아예 그 산에 노출된 노드로 깎아갖고 만들었는지, 그 산에 있는 그 돌을 그냥 깎아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마모가 됐죠. 풍화 침식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이건데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여간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거인 전설도 있었다는 건. 근데 실체가 발굴된 건 2002년 3년이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본 건데,
이게 루마니아 정보국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뭘 발견했다는 거죠. 이겁니다. 잘 봐봐요. 루마니아 디파트먼털 제로, 그래서 루마니아 국정원이랍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문서입니다. 2003년에 뭘 발견했냐면 펜타곤에서 2002년에 이미 알고 있었대요. 이거를. 그래서 미국 애들하고 이탈리아의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사람하고 와서 루마니아 정부에게 협조를 구해서 같이 발굴을 했답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스핑크스가 여기 있죠. 요거 어디 갔어요? 요 스핑크스가 요거예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버섯처럼 생긴 거석이 여기 있고, 거기서부터 여기에 중간쯤에 큰 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산에 놀러 가면 저 산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석회암 동굴이 있을까? 아니면 금맥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미국의 그 비밀 그 유성에서 펜타곤 유성이 찍어보니까 공동이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사탕불 발견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발견하거든요. 이게 지하를 어느 정도 탐지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미국이고 일루미나트라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루마니아 국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원한테 국가정보원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그 세사르라는 그 과학자가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갖고 이거를 실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멍 뚫고 들어가서 몇백 미터 가고 다시 26도 기도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높이 30m, 길이 100m짜리 거대한 공동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산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루마니아의 그 부세지 마운틴 퍼시러티 시설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을이 있잖아요. 중세 마을 같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벨레라는 건데, 이 바벨레라는 암석인데, 맨 처음에는 스핑크스도 그렇고, 이 바벨레도 이게 풍화 침식된 건지 알았어. 그래서, 근데 풍화 침식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미국에도 모뉴먼트 마운틴, 아리조나주에 한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봐봐요. 그게 아니라 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올려놓은 거예요. 거인이 올려놓은 거예요. 뭔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스핑크스도 있고. 점점 재미난 얘기 나와요. 그거요, 뭐 올려놨잖아. 너무 오랫동안 침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변했지만 원래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답니다. 여기를 간신히 뚫고 들어갔는데 에너지 배리어가 있었대요. 처음부터. 그런데 뭐예요? 그 펜타곤의 아주 하이테크 기술로 그걸 뚫었대요. 에? 여러 가지 뭐 최첨단 뭐 자기장 변환기 이런 걸 통해 갖고 뚫었는데 이러한 터널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뚫을 수 있죠. 지하철 공사할 때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 에너지 장벽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이 어떤 거냐면 이음매가 없어요. 이음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음매가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 현대 문명은 어때요? 뭐든지 조립을 하죠. 조립을 하면 부속품이 있다는 거니까 어때요? 반드시 다 이음매가 있죠. 근데 이음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생물체 같은 거죠. 생물체들은 이음매가 없습니다. 봉합선이라는 건 있지만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생하기라는 걸 알면 이 생물학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결국에는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미국 그 CIA, 그 다음에 루마니아 국가 뭐 안전보장 거기 해. 그 다음에 누구요? 루마니아 정보원 다 합심해서 찾아놓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다퉜다는 거죠. 공개 여부를 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현지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인이 제일 잘 알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첨단 기술을 갖고 뚫고 들어갔답니다. 여기까지. 뚫고 들어갔더니 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얘로 제가 갖고 온 거고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뚫는 거야. 아무래도 못 뚫는 거야. 일루미나티 애들도 못 뚫는데 세사르만 이걸 뚫었대요.
센사르, 그러니까 에너지 장벽이나 이런 거는 일루미나티 기술로 뚫어줬는데 맨 마지막에 문은 못 뚫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문을 못 뚫었대요. 여기를 못 뚫었는데 이 센사르가 자기 몸하고 희한하게 공명이 일어났대요. 신토보리처럼 이쪽으로 몸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니, 거기에 나와 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세지 사건을 가장 요약을 잘한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쭉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그 일루미나티 그 마친이라는 이탈리아 귀족인데 걔가 뚫었다고 하는데 걔가 뚫은 게 아니고 이 루마니아 현지 과학자인 세사르가 뚫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올려주신 거와 달라.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내부 시설들이 이 벽들이 이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무기물인지 유기물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하, 그런 얘기를 이미 들어봤거든. 두 군데서. 하나는 그 나사에 참여했던 로켓 과학자가 외계인 우주선을 봤는데 외계인 우주선의 엔진을 봤을 때 잘 보니까 이게 생물체더라.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DNA를 조작해서 엔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크나이트 세텔라이트 아시죠? 다크나이트 세텔라이트 요게 지금 극궤도로 돌고 있거든요. 지금의 기술로도 극궤도로 돌릴 수가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극궤도 위성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다크나이트 세텔라이트라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죠?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을 했고 와처들 네피림이 만든 인공위성을 현대 인간이 발견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다음에 테슬라도 이미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인공물체가 있다 하늘에. 왜? 전파를 자꾸 쏘아 올리는데 뭐가 간섭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공개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요거를 포획하려고 요걸 연구를 해서 계속 쏘아 올렸는데 이놈도 이음매가 없어요. 이 다크나이트 세텔라이트 이음매가 없어요. 뭘까요? 외계인의 우주선들은 뭐예요? 생물체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게 걔네들만의 상상력이 아니라 이런 데서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콜롬비아 서틀이나 우주왕복선 만들 때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우스 이전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네피림 애들이. 조립을 한 게 아니라 우주선을 DNA 수준에서 설계를 해갖고 키운 거예요. 키운 거. 발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기율표의 사비족이 뭐냐면 탄소, 그 다음에 규소, 게르마늄, 주성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탄소하고 게르마늄이나 이 규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족이잖아요. 사족은 뭐예요? 이 원자 결합을 할 때 팔이 4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팔을 4개씩 내니까 공유결합을 할 때 이게 4개씩 결합을 해요. 삼연체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몸 같은 고분자가 가능해. 마찬가지로 탄소가 그랬죠. 그다음에 게르마늄은 어때요? 아니. 그 다음 탄소 다음에가 뭐예요? 실리콘, 규소죠. 규소도 어때요? 삼연체 구조야. 그래서 제가 성경 광물학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구상의 모든 광물들은 규산형 광물이다. 즉 규소, 실리콘이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유기물은 탄소가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유기화학이고, 그 다음에 규소는 뭐예요? 똑같은데 훨씬 원자 번호가 높아서 질량이 굉장히 높죠. 이놈은 뭐래요? 이놈도 팔을 4개씩 내지만 그러니까 생물은 못 만들고 광물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뼈하고는 똑같이 이 삼연체 구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삼연체 체인 구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외계인들은 그거를 합치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하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보면 그 비금속 부분이 있고 금속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이금속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유기물과 무기물의 중간형까지도 개발해낸 애들이죠. 엄청난 과학기술이죠. 우리는 조립해서 설계해서 만드는데 얘네는 분자 수준에서 설계해서 뭐 엔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애들이죠. 심지어 부세지산에 있는 이음매 없는 터널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을 보면 생물처럼 생겼대요. 그 벽이. 그 터널 벽이. 그 만지면 생물체 만지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불로 지지면 불이 흡수돼. 타질 않아. 파괴를 지가 완충하는 거야. 고온, 고압, 화염도 다 완충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막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뭐 폭탄 보호막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막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홍수전의 기술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블랙라이트 이런 거를 3D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윤매가 없이 생물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300마일인가? 그 다음에 600마일에 두 개가 떠 있습니다. 극궤도에. 근데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도 완전한 극궤도도 못 돌려요. 폴라예요. 세미폴라. 유사 극궤도를 돌리지 지구자전 때문에 극궤도도 절대 못 돌리는데 극궤도도 돌린다는 거야. 인공위성을. 그리고 이놈들은 자전도 이상하게 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 만들기도 힘들죠. 우리 자동차 봐요. 맨 처음에는 판형 찍을 때 그랬죠. 프레스 찍을 때 각이 졌는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스무스해지죠. 근데 요즘은 3D가 나와서 어때요? 찍거나 조립하지 않고 적층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더 발달하면 뭘까요? 분자, 원자, 세포 수준에서 적층하는 건 생물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되겠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밖에 우리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부세지산의 시설을 보면.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개예요. 이게 이제 이런 놈이 있고, 이렇게 생긴 놈 두 놈이 있는데, 둘 다 이음매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건데, 미국의 비밀 무인 셔틀이 X-3B, X-37B가 있는데, 이놈이 미국 그 우주에서 뺑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2년 만에 돌아왔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하고 평양을 감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루미나티가 무식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 그러는데 저는 혹시 이놈들이 다크나이트 새들라이트를 조사한 게 아니냐. 왜냐면 나사가 그걸 포획을 해서 그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하려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실제로 나사나 미국 국방상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그 외계인 우주선을 포획을 해서 거기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 흉내낸 거죠. 그러면 외계인이 있냐? 없습니다. 그거는 홍수 전에 리먼들인데 이놈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지상 차원하고 저세상 차원 다른 차원의 어떤 포탈도 찾고 그 다음에 무기물과 유기물을 결합한 희한한 재료과학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과학기술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저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공계였잖아요. 성경을 딱 읽으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핵폭탄도 있고 수소폭탄도 다 새로운 건데 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핵폭탄하고 수소폭탄도 있었다는 얘기네. 홍수전에 더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모헨조다로나 이런 데 가보면 핵폭발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광물을 보면 핵폭발에서만 생기는 광물들이거든. 그 모헨조다로 유적 같은 데 보면. 네, 그렇죠. 트리나이트이죠. 제가 지금 양이 많으니까 빨리 하고서 형제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셔. 그래서 저는 이게 다크나이트, 새들라이트 조사하려고 보낸 게 아니겠냐. 왜 그러냐면 이놈이 하도 희한하게 움직이니까 일반 인공위성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궤도를. 그러니까 셔틀이라는 건 자기가 조금씩 궤도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천체 궤도를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저도 인공위성 궤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자로 계산할 줄 아는데 셔틀이면 이놈이 막 궤도를 막 지멋대로 움직여갖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은 원을 그려도 단순한 원이고 타원인데 걔네들은 그 다크나이트, 새들라이트의 궤적은 훨씬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쫓아가려면 이런 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못 타요, 저런 것들은. 사람이 그 가속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게 나온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하! 다크나이트, 새들라이트도 조사했겠구나. 그거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군사에 대한 음모론, 정치 음모론, 과학 음모론, 초고대 음모론 이런 거를 쫙 동원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이게 아까 부세지산에서 여기 장벽을 일단 뚫었어요. 여기 보이죠? 반원형. 뚫어서 가고 또 갔어요.
뭐 400m인가 가고 또 400m 가고 그래서 결국은 세미 스페리컬 헤미스피어죠. 반구형의 에너지 배리어를 막혔는데 이걸 뚫었죠. 뚫었더니 그 문이 나왔죠. 문이 나오니까 그걸 맨 처음에 일반 미국인들이 접근했다가 3명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했는데 희한하게 이 세사르가 아마 세사르에게 허락을 했겠죠. 거기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래서 세사르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삼각형 모양의 손을 대니까. 그래도 공상과학 영화처럼 보이니까 피터문이 이거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전부 다 100% 사실이다 이랬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 세부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배리어는 걔네들이 뚫어준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그 자기장 변환기를 이용해서 뚫었대요. 그런데 문이 또 나왔다는 거죠. 문이 또 나와서 그 문은 세사르가 통해서 뚫어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또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뚫었대는데 이게 그 산속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얘기. 여기를 들어갔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수메르 서령 문자입니다. 이런 서령 문자 비슷한 어떠한 도서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탁자 위에. 근데 그 탁자의 키가 2m래요. 일반인들이 2m 탁자에 앉을 수 있어요? 거인들이 쓰던 거라는 거죠. 거의 다, 그러니까 현대랑 비슷한데, 그 현대의 실내랑 비슷한데, 과학시설하고 비슷한데, 뭐든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거인이 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미국의 무슨 SF 영화처럼 보이는데, 피터문이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수메르 문자 비슷한. 그러니까 수메르 문자의 원형일 수 있겠죠. 그런데 1939년에 에드가 케이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스핑크스 하방에서 그랜드 갤러리가 발견될 것이다.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랜드 갤러리가 발견될 거다. 얘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의 예언을 다 믿을 건 아닌데 참고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하나님의 종의 에녹이 만들었다고 믿어요. 왜? 모든 피라미드 중에 기자의 대피라미드만 예수님의 생애하고 맞고 성경의 연대랑 딱 맞고 이집트 상형 문자 자체가 안 나와요. 제가 이집트 피라미드학을 괜히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커요? 이집트가 커요? 미국이 커요? 다른 나라가 훨씬 크죠? 크기랑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집트 대피라미드보다 루마니아 피라미드 그 다음에 어디에요? 보스니아 피라미드가 더 커도 그건 델피님이 만든 거고 우리는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자의 피라미드에 숨겨놓으셨고 저는 에드가 케이시가 얘기한 스핑크스가 기자의 피라미드에 있는 스핑크스가 아니라 바로 부세지산의 스핑크스다도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핑크스가 전 세계 여러 군데서 다 발견돼요. 이 스핑크스 모양이죠? 이 스핑크스죠? 맞죠? 네네. 이 스핑크스죠? 너무 풍화 침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인공물인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놈들이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조합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기반함에다가 유기물을 입히는 기술도 갖고 있었을 것 같아. 조립을 해갖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처럼 점과 망치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 무기물, 규산형 광물 노두를 자체를 어떤 기가 막힌 첨단 기술로 스핑크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유기물 무기를 짬뽕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하우스 때 박살 난 다음에 껍데기가 피복이 벗겨진 이후에 유기물 피복이 벗겨진 이후에 저희가 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풍화가 돼 있고 왜 인공의 흔적도 있으면서 자연의 흔적도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핑크스가 전 세계에 많아요. 이렇게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죠. 네피림들의 흔적이죠. 그렇죠. 이것도 완전 스핑크스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코스타리카에 이거는 이제 풍화 침식이 덜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그 아프리카 서부 기니에 있는 이게 200m래요. 이게 200m 높이가.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현대과학기술로도 못 만드는 거죠.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율표 맨 앞에 보면 깔짝깔짝 되는데 얘는 주기율표 맨 뒤에 원소들도 자유자재로 다루던 엄청난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규산형 광물들도 그냥 막 조작할 수 있는 거야. 최첨단 기술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흔적과 인위적인 흔적이 같이 있었다.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쉬웠다는 거죠. 또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루마니아 정부에서 이거를 발표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슬라이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다,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부세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게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부세지 마운틴 시크릿. 그래서 이제, 2003년 사건에 대해서 쇼트 인트로덕션을 하겠다. 짧게 소개를 하겠다 해서 나오고, 루마니아 정보원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고, 루마니아의 빌더버그. 일루미나티 빌더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걔 이름이 누구냐면, 마친이에요. 마친이. 자, 여기 보면, 부세지 마운틴에서 전설의 희한한 지하시설이 발견된 얘기를 하는데, 일루미나티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 루마니아 정부하고 루마니아 인텔리전스 서비스,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이 개입이 돼서 이제 이것이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2년에 펜타곤 위성이 이걸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산속에 거대한 동공과 터널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갖고 루마니아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발굴을 하는 걸.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원에서 누굴 초청을 했냐면 세사드라는 루마니아 과학자를 초청해갖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친이라는 이탈리아의 그 프리메이슨과 33도이면서 밀더버그에서 굉장히 높은 애가 왔다는 겁니다. 얘 한마디면 루마니아의 재정이 무너진대요. 엄청나게 막강하는데 이 사파전이 벌어진 거야. 교황청, 빌더버그, 미국, 그 다음에 루마니아 정부 사파전이 벌어진 거야. 삼국지가 아니고 사국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사르가 이 사람들의 압력 가운데서 그래도 현지인이 걸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일루미나티가 힘이 있어도 얘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펜타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미 유사한 게 발견이 됐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라크 거보다 훨씬 거대하니까 미국에서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라크에 이미 시밀러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먼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갔죠. 그 9.11 테러 때문에 그 핑계대고. 사실 9.11 테러도 자작극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랩틸리안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현지 과학자, 현지인들의 도움, 루마니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동가르파티아 산맥하고 서가르파티아 산맥이 경계부에 있는 부세지산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배리어를, 뚫다가 3명이 죽고, 그래서 겁이 나니까, 돌하고,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나무를 던져봤더니 다 가루로 바뀌더래요. 그 에너지 장벽 하도 무서워서.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미국에서 그 펜타곤의 장성들도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치니가 하도 압력을 넣어서 이 세사드가 뚫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협력에 의해서 결국은 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 애들이.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도 국가안전보장회처럼 이게 있어요. 그 루마니아에서 서프림 디펜스 카운실에서 루마니아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루마니아 정부원이 제로 디파트먼트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보고를 한 거죠. 아, 그 일루미나티 애들하고 저기 누구야 미국에서 하도 간섭이 심하고 이거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국가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질러낸 거야. 아, 어디 공개하겠다. 전세계 공개하겠다. 이거는 루마니아 정부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루마니아에서 오피셜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이안트들, 거인들의 그 글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된 문자가 있었고, 그 부세지 마운틴에 이제 그 유전자 조합과 거인들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 거인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에드가 케이시가 얘기한 그 그랜드 갤러리가 이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루마니아인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테이블 옆에 뭐가 있었냐면 큰 항아리가 있었고 두 개가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원자 상태의 금가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과학기술로는 금을 금속으로밖에 못 취합니다. 금속 상태. 그런데 메탈 상태인데 그걸 흰 백색 분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금의 원자 상태 분말인데 일루미나티 애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이 생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서프라이즈나 이런 데서 서양애로 생제르맹 백작이라든가 이상한 애들이 오래 살았다는 게 저게 가능한가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놈들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무기물, 유기물, 인체에도 유기물이잖아요. 이걸 조작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었는데 지식을 먹었죠. 생명의 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걱정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죄의 몸으로 영생하려고 금가루를 만드는 게 아니냐. 아누나키가 그런 얘기 하죠. 네.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니비루 행성에서 네. 그 사람 니비루 행성 사람들은 그 호흡을 네. 그러니까 니비루 행성에 그리고 그 대기에 금가루가 있다는 얘기죠. 금가루가 있는데 그 원자 상태의 금이. 예,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이게 화학 반응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예, 산화도 안 되고. 예, 예. 그 금가루가 네. 그 호흡을 하는데 금가루가 이제는 그러니까 대기에 금 성분이 사라져서 이제 지구로 왔다는 거죠. 금을 캐러 지구로 왔다는 거죠. 그럼 이 고대 외계인이라는 거를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네피림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사람은 지구 공동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니비루 행성에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노아홍수 때 도망간 애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네. 그렇죠. 그거하고도 관련되네.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 보면 10,000년, 20,000년 살았대 이놈들이. 그 수명이 거기는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이제 26,000년 걸리죠. 아니 그러니까 3,600년이 한 번에 주기에 3,600년. 우리의 1년이 예, 그 사람들의 1년이 우리한테는 3,600년이 되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니비루 행성 자체를 숨길 수도 있겠네. 그 기술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 스텔스 기술이 있겠네. 니비루 행성을 스텔스로 감출 수도 있겠네. 행성 차원의 스텔스 기술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면 태양에 태양 근처에 있대 있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태양에서 저는 그 태양의 그 태양을 빨아들이는 지구의 뭐 그렇죠, 6배에서 10배 되는 솔라크루즈가 있는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의 문명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솔라크루즈가 많이 예. 발견되거든요. 예. 소호위성에서.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과학기술이 네, 있다는 거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거를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고자 하네. 지금 대담 중에서 좀 외계인 애들도 1억 년 살았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적인 전체에 신화가 그러니까 설화가 있는데 거인 신화도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저의 궁금증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고대 문명이 있던 사람들이 또 문명체가 지구적인 대재난이 일어나는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 네피림도 이게 부자 엘리트 애들이 있고 서민 계층이 있었는데 서민만 죽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서민들 그 비행선을 탈 수 없었던. 왜냐하면 성경에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가 뭐냐면 고대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쉐임을 가졌다는데 쉐임이 발사체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성과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 이름을 내자. 그럼 이름이 뭡니까? 발사체를 낸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게 수메르 그 셈머에서는. 이게 지금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다크나이트, 세텔라이트가 그 중에 2개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 같아. 일부러.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마지막 결론을 드릴게요. 뭐냐면 루마니아 정부가 아무리 자기네가 나라가 쬐끔해도 독립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니까 반발을 했죠. 그랬더니 빌더버그하고 로마 경찰하고 미국 애들이 막 압력을 넣은 거야. 해석이 다 다른데 왜냐면 외계인 믿는 애들은 개신교 문화를 지키고 기독교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대 외계인이 맞으면 다 무너지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고대 외계인설 주장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하고 일루미나티가 은폐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인을 은폐하듯이. 근데 거인이니까 결국에는 루마니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합의를 했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좀씩 방출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방출해서 그 방송에 나왔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그 TV쇼 안테나 1에 나왔는데, 이거를 내놨을 때, 이 방송한테 일루미나티 쪽에서 협박이 왔답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래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재미나게 하려고 사진을 넣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하겠다 이랬더니 부시가 못하게 한 거죠. 그 당시 부시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펜타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가 뭐였냐? 목표가 뭐였냐면 그 금가루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 그렇게 정제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일루미나티 걔네들이, 랩틸리안 이런 애들이 저걸 먹을 수가 있겠구나. 굉장히 희귀하겠죠. 네. 금도 비싼데 네. 원자 상태의 금가루는 훨씬 귀한 거겠죠. 100년, 1000년 막. 홍수전에 오래 살았죠, 우리가. 인간들이. 969살 무드셀라. 그러면 홍수전 대기에도 금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단서가 잡히면 막 상상력이 폭발.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 마지막 루마니아 공산정부 차우세스쿠 시대 때 보안부대가 숨기를 한 부저우산의 300m 피라미드. 차우세스쿠 다 아시죠? 네, 그 총살당했죠. 마누라랑 같이. 이놈이 진짜 드라큘라 같은 놈이죠. 차우세스쿠 공산정권 시절에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스트 북동쪽에 아까 그 부세지 산하고 가까워요. 무저우 산악지대에서 이미 큰 피라미드 구조물이 발견됐어요. 이 산은 최근에 거인들의 하이테크 지하 도시가 발견된 부세지 산하고 가깝고 지하 터널로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게 뭐냐면 이라크의 그 시설하고 거기 어디야? 그 부세지 산의 것이 이렇게 부세지 산의 그 에너지 장벽을 그 액티베이션 하니까 이라크에 있는 게 같이 공룡이 일어나서 똑같은 주기로 진동을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지키고 있던 애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몸 안 잤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근데 루마니아 부세지 산께 훨씬 거대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본부였을 거다. 저는 혹시 여기가 다크나이트, 세턴나이트 쏜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터널이 몇 군데 있어요. 피라미드도 지하 터널이 있듯이. 그 지하 터널이 이라크에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리고 이 부저우산의 피라미드까지 연결이 돼 있고 차우세스쿠 시절에 이 꼭대기에서 포탄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포탄에 접근해가 또 죽은 거야. 그래서 차우세스쿠가 폭발시켰대요. 이게 봐봐. 여기 이제 피라미드 모양이죠, 벌써. 이게 보스니아 피라미드보다 더 크답니다. 근데 산꼭대기 가면 세 겹이에요. 얼핏 보면 자연석처럼 보이지만 자연석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만든 거예요. 봐봐요. 이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든 거예요. 이거 쪼개서 만든 거예요. 자연석일 수가 없네. 네, 자연석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맨 끝에기에 뭐가 있어요? 피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폭파시켰대요. 차우세스쿠가. 왜냐면 접근했다 사람이 죽으니까 처음 발견 시에 피라미드 정상에서 재단 비슷한 것을 발견한 후에 포탄로 보이는 이상한 구멍에 정보부대원 2명이 접근하다가 죽었어요. 한 명이 사라져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폭파시켜갖고 지금 폭파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믿는 애들은 안 믿는 나름대로 일반 교회 분들은 또 너무 구태연하게 이거를 성경을 이제 이해하니까 나는 뭐예요? 성경은 실제면 실제에서 찾아라는 거죠. 그 증거를 찾아보자. 왜 진화론이 나온지 아세요? 노아우스 증거를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찾긴 찾았는데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노아홍수의 규모라든가 노아홍수 이전의 네피림 문명의 규모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야. 훨씬 엄청난 거였는데. 그래서 서유럽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빙하기 이론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론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모든 거를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증거들이 지금 생산하게 증거들이 나올 때 성경의 올바른 해석만이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피림이 이 정도까지 발달한 거구나. 아, 그 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죠? 그래서 뭐 연결이 되잖아요. 고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홍수시나 거인시나 용시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거를 성경으로 풀리지 않으면 고대 외계인 이론에 넘어가서 결국은 외계인으로 다가오는 루시퍼,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된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정말 생생한 실제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도 떠나가고 체제의 그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모든 일. 교회에서 이거 못 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소평가에서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 체질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의 스토이케이아다.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스토이케이아를. 그래서 화학 성분량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소와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소까지 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원자 기술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현대 과학 기술로도 원자 하나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움직여버려요. 근데 우리도 그런데 그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오래 살던 애들이 그거보다 훨씬 발달한 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겠죠. 원소 하나하나 소립자까지 건드렸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그게 조금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왜? 물에 사는 애, 공중에 사는 애 죽었단 말 없어. 땅에서 사는 애들만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뭔가 외계인의 단서가, 성경적인 단서가 숨어있다는 얘기죠. 지으신 그것이 전부 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다. 즉 마귀가 아무리 제 아무리 최첨단 주기율 다 이용할 줄 알고 차원과 차원 이동하고 하나님 앞까지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래도 얘는 끝장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냐. 저 무슨 말이야? 푸른 나무는 그나마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하는데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끝장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방 백성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말씀을 너무 전설처럼 삼천리 명심보관 수준답게 해석을 해서 개판을 만들어 오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세상의 모든 음문과 모든 리얼리티를 다 풀어내는 진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갈까요? 헛소리 하니까 교회에서 이 정보를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못 풀어내잖아요. 풀어줘야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책임있고 방향성 있게 해줘야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애들만 거짓말하냐? 교회 애들은 자꾸 안 믿는 애들만 거짓말하는데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해버리면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게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종교적인 욕심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지어낸 말로 속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 마음 자세가 세상 사물과 실제 자료, 증거 자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다르겠죠. 무조건 이거는 이건 네안데르탈인은 없었고 꼽주편 버렸어. 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교성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종교적인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수님의 휴거와 지상재림을 얘기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 이게 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 함께 임하셨다. 어디로? 지구로, 지상으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러 한 모든 강팍한 말이나요 저희를 정죄한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게 그런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자들, 또 교회를 다녀도 대충 믿는 애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도 유태인들처럼. 그래서 뭐냐면 왜 에녹이 7세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7번째 교회 시대, 지금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번 나왔죠. 4번은 뭐예요? 처음 창조. 4 곱하기 2면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처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4예요. 그리고 4하고 7 합치면 얼마예요? 7 더하기 4, 11. 성경에서 12는 뭡니까? 10 다음에 10계명 10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명령을 하나 넘어가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예, 홍수 심판이 몇 번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심판 몇 개 왔어요? 뭐 이재앙, 무슨 재앙, 무슨 재앙. 10개 왔었죠. 잘 봐봐요. 정확히 11개예요. 왜? 홍해에서 또 죽였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돼. 쫓아가갖고 복수. 그게 11번째.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왜? 물에 잠그는 거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했었다는 때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물 밑에 가라앉고 지중 위에 수백 개의 도시가 가라앉은 건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캘리포니아, 일본 바다에 가라앉아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침대를 물속에 왜 받아요? 옛사람은 심판받았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물속에 가라앉는 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11, 14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7번째 완전한 교회 끝나고 나서, 교회가 마감되고 나서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수학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10번째가 장제재앙이죠. 하나님의 10은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장자, 처음 난 자를 죽여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수학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좀 재미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자료들이 그 주제별로 흩어져 있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영재님이 초청하셔서 총 정리하세요 한번 방향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자료들이 좀 아마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고 재미있으실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아틀란티스 대륙도 뭐 거리 문명이랑 관련이 네, 남극이 아틀란티스라는 얘기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틀란티스 문명이라는 것도 있고, 레무리아하고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 어떤 주기적으로 가라앉았다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각이 지금 5대양 아니야 6대주잖아요. 걔네들이 가라앉고 다른 대륙이 올라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판구조단에는 유배가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틀란티스도 사실은 진짜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가 중심이에요. 물에 잠겼다고. 네, 아틀란티스도 물에 잠겼죠. 그럼 거기도 뭔가 선을 넘어서 심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시아 문명, 유럽 문명, 미국 문명이 있듯이 이 거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레무리아 문명, 아틀란티스 문명, 부세지 문명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대가 다른, 예를 들면 선주민이 있고 1차 침입자가 있고 2차 침입자가 있고 이러잖아요. 얘네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거인의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잠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크게 말씀해요. 니비루에 대해서 예. 아직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좀 요즘에 또 대두되고는 지구 평평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우주가 없다는 니비루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거기서는? 니비루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근데 다만 거기는 근본적으로 우주가 없다는 입장이니까. 궁창을 믿는데 이제 궁창이 라키아거든요, 원어상. 라키아가 무엇냐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제가 조금만 올려놨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제 세계관의 문제거든, 라키아라는 거는. 그게 라키아가 뭐냐를 밝혀내야 돼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지구 평평설에서는 이게 그냥 그 옛날 고대 셈족 세계관처럼 그 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하늘이 뭐 두 번째 하늘이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지구 평평설에 조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를 지금 보면 말하는 거는 지구 평평설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쪽 입장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저는 그것도 참고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거 볼 때 역정보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믿기 보이면 안 되지. 근데 니비루 X는 사실 외계인설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그 가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외계인은 없죠. 그 다 네, 그렇죠. 악령들이죠. 네, 맞아요. 네. 네. 디먼들이고, 디먼. 그러니까 네. 니비루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음.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걸 보면 막상 영상도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또 저기 저글소 채널에서 예, 예. 언급한 이런 부분도 보면 예. 일치를 하는데 예. 다 믿으면 안 되세요. 그렇죠. 예. 그 저도 그 걔는 100% 진실 얘기 안 해요. 예. 100% 진실 얘기하면 성경이 맞기 때문에 예. 조금 섞어서 얘기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비루 자체의 역정보 가능성도 있다. 네. 이것도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예, 있어요. 파고 들어볼 필요가 있죠. 저같이 이제 천문학 공부를 한 사람은 니비로 안 믿게 돼요. 그런데 나는 왜 그거를 있다고 믿었냐면 영계하고 물질계가 패러렐이거든요. 그럼 영계의 태양이 예수님인데 사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구하고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예. 아담하고 이브가 있죠. 예. 그리고 태양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루시퍼. 쌍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선이 있어야 돼요. 네. 갈색 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갈색 외성이 네메시스의 동반상이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차원 이동을 했나 니비루가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이놈들이 그 스텔스 기술을 쓴 게 아닐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건 가설에 불과한데 계속해서 일루미나이트가 터트리려는 시점이 뒤로 미뤄진 거 아닌가. 계획이 계속 틀어지면서. 그런 것도 계산을 했겠죠 걔네들이. 예.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니비루가 처음에 등장해서 네. 온다고 했던 시기가 지금 두세 번이나 한 세 번쯤 늦춰진 상태라서. 저는 아니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네. 이루어야 될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도 네. 아직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6년 이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 아직 안 일어났어.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도 하나님의 흉년에서 예언을 해도 걔는 못해. 하나님 말씀은 100%고 얘 거는 100%가 아니야. 예를 들면 환상은 어떤 사람이 본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모든 디테일이 똑같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환상은 그림에서 한두 개가 조금 달라. 조심하셔야 돼요. 100% 똑같은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비루 것도 저가 자꾸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평형 대꾸 구조로서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리는 지금 네. 정립이 됐으니까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닐 가능성도 같이 검토를 해서 네, 근데 니비루에 대해서 얘가 있긴 있는데 실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놈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레이더만 막는 스텔스 기술인데 이놈들은 행성 전체를 뭘로 막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큰 대형 UFO가 있는데 안 보여. 그러면 뭐 구름이나 아니면 이게 뭐야 반대쪽을 찍어서 올려주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투명 망토 기술도 있고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놈들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막아주시고 이놈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하겠죠. 우리를 속여갖고 지가 엄청난 과학기술로 신으로 숭배받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다 구원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즉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행상X 올렸을 때 제가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질문했을 때 아직 아니라고 한 이유가 2015년 9월 23일 아닙니다. 2017년 아닙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시점에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 저는 성경 말씀이 100% 맞고 얘네들 거는 100%가 아니라고 생각. 그래도 많이 맞지. 무당 애들도 많이 맞춰요. 비슷하게. 그렇지만 100%못 맞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성경과 이런 자료들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뭐 질문 하나 하시고 한 가지 더 네, 이건 그냥 뭐 네. 지나가는 얘기인데 네. 어릴 때 읽은 소설 같은 거 보면 네. 지금 방금 얘기하던 중에 포탈이 나왔는데 네. 그 포탈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뭐 근데 그게 안 되고 뭐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소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티브가 혹시 이쪽에서 왔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을 체험한 애들이 많은 게 아닐까. 왜냐면 나온 시기도 지금 왜냐면 이게 처음에 발견된 시기 바벨탑이라는 게 높이 쌓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차원의 문 게이트를 만들었다는 뜻이래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저런 에너지 장벽 이런 것들은 뭔가 영계와 우리에게 그 연결하는 포탈인데
문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만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주시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것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다. 네피림이 엄청난 과학기술. 우리가 잽도 안 되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일단 오늘은 좀 총정리하는 내용인데 무슨 첩보 영화 비슷하게 나왔는데 첩보 영화가 아니고 다 실제 상황이다. 네. 지금 저기 원장님 말씀 듣다가 네. 생각난 게 예수님께서 예, 이 돌로 예. 내가 뭐를 못 만들 줄 아느냐 너희 아브라함을 못 만들 줄 아브라함의 씨를 만나는 거죠. 그 말씀도 그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 과학기술자라고 볼 때는 저 말도 되네, 그러죠? 돌멩이로 내가 이걸 못 만들 줄 아느냐. 단순한 비유가 아니네. 근데 이제 그 그럴 수도 비유에 있겠네요. 영예로 보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니까 그 성경 말씀 구절이 떼어. 그렇죠. 우리 몸에 광물 성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규서가 뭐 뼈나 그렇죠. 있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비유인지 알지. 예, 비유인 줄 아는데 지금 분명히 저같이 뭐 유기물과 유기물을 무기물.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자라게 한다는 자라기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해석이 네,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충분히 그런 거 가능하시지 네, 않을까 그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리고 마귀보다 강하신데. 네. 전지전능하신데. 하여간 이게 하나 본문이 터지니까 팍 상당히 터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